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영화관에 간 심리학. 예, 영화관에 간 심리학.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예, 저자는 박소진 씨고요. 예, 출판사는 믹스커피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본 책입니다. 저자이신 이 박소진 씨는요, 이력을 보니까 심리학 박사세요. 예,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심리학 전문가의 그 어떤 그 식견으로 그 영화 또 드라마의 그 내용,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어떤 내면을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아주 신선하고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봤던 영화, 예, 그런 영화들이 많이 여기 보면 뭐 등장합니다. 기생충, 7년의 밤, 예, 뭐 나를 찾아줘, 더 퍼지, 그리고 극한 직업, 그리고 뭐 드라마로는 그 부부의 세계, 예,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 심리학 박사로서의 그 어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잘 분석을 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봤던 영화이지만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놓치고 그냥 눈으로만 흘려갔던 그런 어떤 그 내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내면의 세계를, 예, 이 저자가 그걸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심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또 이 심리학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많이 그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책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군데 일단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화 다크나이트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는 배트맨과 조커가 등장한다. 최악의 악당 조커가 되는 아서 플렉은 부모의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느 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어머니가 칼을 휘둘렀지만 아버지가 칼을 빼앗아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입을 칼로 베어 지금의 얼굴,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웃는 얼굴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웃고 있는 것이다. 예, 자신의 아버지가 칼로 이제 자신의 입을 베어서 조커는 이제 항상 남들이 봤을 때 웃는 얼굴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는 웃음이, 예,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며 분노와 같은 다른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동형성이라 한다. 웃음의 의미가 분노를 위장하는 것일 때 우리는 그 위험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 웃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조커는 괴기스러운 얼굴을 광대분장으로 더 희화화했지만 그의 얼굴 이면에 도사린 분노는 세상을 향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그 속에 어떤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이제, 예, 감추고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 이런 심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저자가 전문가의 그 눈으로 이제 그걸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화가 날 때 웃는 사람 조심하라는 이런 말.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뭐 저희 딸들이 이제 많이 컸지만 딸들 이제 그 어릴 때 이렇게 키우면서 뭐 이제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야단 맞는 그 순간이 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야단 치다가 보면 아이가 인상 찡그린다고 어디 아빠가 그 말했다고 인상 쓰고 있어. 어디 인상 그렇게 쓰고 있어. 그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잘 가르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속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자꾸 감정과 표정과 다르게 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왜 가르쳤을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예, 이 대목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가면을 다 쓰고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사회 그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면을 쓰고 또 뭐 어디 또 다른 또 이웃을 만났을 때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쓰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가면이 있고 이렇듯이 그 어떤 그 표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그 글을 보면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감정을 표정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안 좋은 것인가 무조건 이런 뭐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그 존 윅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존 윅의 이 주연이 키아누 리브스였죠. 이 존 윅 영화의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언급해드리면 영화 존 윅의 주인공 존 윅은 전설의 킬러다. 은퇴했지만 그가 총을 든 순간 그를 아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떤다. 그가 존 윅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가 영웅처럼 보이는 이상한 아이러니를 선사한다. 누가 악인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개를 죽인 인간들이 받는 대가는 처참하다. 이 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존 윅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단지 그 개 하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동물과 인간의 교감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특히 강아지와 인간의 교감은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남기며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존 윅의 강아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유일한 존재를 잃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였던 존 윅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살인 청부업자의 그 삶을 이제 청산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만을 위해서 이제 같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행복도 이제 길지가 않았죠. 그 아내가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시리에 빠져서 어떤 삶의 의미도 다 잃고 힘들어하고 좌절해하고 있는 그 존 윅에게 어느 날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배달이 되어지죠. 알고 봤더니 자신의 그 아내가 죽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강아지, 생명이 있는 강아지를 선물로 이제 남편에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존 윅에게 있어서 이 강아지 한 마리는 그냥 단순한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강아지는 곧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어쩌면 뭐 이제 자기의 가족과 같은 자식과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인데 조직원에 의해서 그 강아지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존 윅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강아지 한 마리였지만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 관련된 수많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존 윅의 그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 한 마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저자가 지적해 주는 그 내용을 보면서 뭐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뭐 별로 귀중하지도 않고 하찮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면서 그 재밌게 하여튼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이 책에 총 26편의 그 영화와 드라마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심리학자라는 그 전문가의 어떤 눈으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내부의 감정들을 잘 분석을 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이 책이 참 나름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응이 오냐면 드라마를 볼 때든 아니면 영화를 볼 때든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 등장인물은 도대체 무슨 감정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저 상대 배우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드라마가 좀 더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이렇게 좀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은 참 아주 괜찮은 책이었다. 아주 흥미롭고 신선함을 주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 간 심리학.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